지금 사실 터지기 직전이에요.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.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. 0%대로 떨어졌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3번 있었어요. IMF 이전, 금융위기 이전, 그리고 지금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가 놓쳤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이지 않은가. 지금은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할 때입니다. 대표님 되게 좀 무서운 내용을 가져오셨다고. 아유, 무섭진 않고 그냥 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.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위기예요. 왜냐 말씀드릴게요. 예전에 금융위기 있었죠. 2008년, 2013년까지 경매 접수 건수 어느 정도 되는지 알까요?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경매 접수 건수가 약 12만 건이었어요. 매년. 그러면 월 10,000건이란 얘기예요. 그리고 나서 이게 확 줄었었어요. 줄었다가 이번에 2024년, 작년이죠. 작년에 다시 12만 건수가 접수가 됐어요. 금융위기 때랑 똑같은 수치예요. 2013년 이후로는 12만 건이 지금 처음인 거예요. 자, 이거는 경매 건수만이에요. 공매까지 추가가 되면 더 많겠죠. 그럼 작년에 이렇게 12만 건이 접수가 됐어요. 그럼 이게 언제 열리냐? 경매 법원에 접수가 되고 나서 요즘엔 너무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한 1년이 지나야 경매 개시가 돼요.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025년이죠? 올해예요. 올해 경매 건수가 쏟아지는 거예요. 지금 사실 터지기 직전이에요. 그러면 그냥 12만 건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? 아니에요.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부실채권 비율을 검색하시면 쫙 비율이 나와요. 부실채권 비율은 뭐냐?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줬어요. 그런데 1억이 부실채권으로 됐어요. 100억 빌려줬는데 1억을 못 받은 거예요. 자, 이러면 부실채권 비율이 1%예요. 이게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%대였어요. 일반적으로 1%대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. 그런데 0%대로 떨어졌어요, 지금.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. 0%대로 떨어졌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3번 있었어요. IMF 이전, 금융위기 이전, 그리고 지금이에요. 떨어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이 수치만 보면 떨어지면 좋죠. 하지만 떨어진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것도 금감원 가면 다 나옵니다. 총 여신. 자, 총 여신을 한번 보시면 19년도 말에 1980조였어요. 요때가 부실채권 비율이 얼마였냐? 0.77%였어요. 자, 그리고 22년 9월 요때가 2,541조였어요.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은 0.38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. 역대. 자, 그런데 보세요. 부실채권 비율이잖아요. 이 총 여신 대비해서 얼마만큼 부실이 났냐? 요 비율이잖아요. 그럼 얘가 분모죠. 총 여신이 커진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위에는 그대로 있다면 비율은 작아진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죠. 그래서 이게 안전해졌다는 게 아니에요. 총 여신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IMF 이전과 금융위기 이전 그리고 지금은 여신들이 막 늘어났던 시기예요. 엄청 빠르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나서 터지면 언제 터지느냐? 이 총 여신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얘는 다운이 돼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. 그러면 총 여신이 많아지는 이 속도보다 부실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. 요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. 22년 말부터 요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총 여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채권 비율이 더 빨리 늘어난다?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. 이제 24년 말에 어떻게 되느냐? 2,700조까지 늘어나요.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? 0.382 어떻게 돼야 돼요? 줄어야 돼요. 그렇죠. 줄여야 되죠. 하지만 0.53%로 늘어났어요. 총 여신, 분모가 커졌는데 얘가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, 분자가. 요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가 놓쳤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기존에 이렇게 위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씩 터트렸어야 돼요. 근데 모아놓고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겠다 막 하면서 이러고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다가 이제 손 놨거든요. 이제 건설사 망하고 있죠. 뭐 시행사 다 망하고 있죠. 지금은 답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풍선을 이만큼 키워놓은 거예요.
그런데 2018년도에 사실 이게 0%대로 떨어졌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때 부동산이 한번 터지겠다. 이거 큰일 났다. 이 생각에 NPL이나 경매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2019년도 요때쯤에 부동산이 한번 터지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. 그래서 제 생각과 전혀 반대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더 큰일이네. 왜 더 큰일이냐?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여신은 더 커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또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해요. 이러다 보면 다 영끌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? 후루룩 망가지죠. 이거를 저는 봤어요. 그래서 풍선이 요만할 때 톡톡톡 터뜨렸어야 되는데 풍선이 지금 이만해진 거예요. 이거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이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됩니다. 빨리 터트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터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?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. 그러면 금감원이나 이제 정부에서 은행들을 좀 좌지우지하죠. 금감원이 야 이거 빨리 팔아 하면 팔아야 되고 야 그거 좀 기다려봐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. 이게 금감원 좀 이런 말 해도 되나? 깡패예요. 그런데 이때 야 사람들 이제 코로나 때 힘들었고 하는데 너네 이거 부실된다고 이거 다 터트리면 야 이거 위기감 조성돼서 안 돼. 좀 기다려봐. 계속 그랬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제 손을 놨어요. 금감원도. 이제 은행이 조금씩 막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물건이 많아지죠. 그러면 이 금액들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. 이걸 한 번에 소화해야 된다? 그럼 이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. 살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. 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은행인 거예요. 은행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. 그러면 경매 건수가 왜 작년에 이렇게 12만 건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? 빨리 쳐내서 막 헐값이라도 없애야 되는 그런 판국인 거네요. 그렇죠. 경매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경매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되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살아야 되잖아요.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매 접수 건수가 많이 나오죠.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를 게 많죠. 여기서 그냥 막 줍줍하면 되느냐? 이것도 아니에요. 자, 빈상가 하나 낙찰 받았어요. 10억에 분양된 거 5억에 받았어요. 기분 좋죠. 근데 못 채웠어요. 어떻게 해요? 이게 또 나와요. 경매 접수된 거 등기부 등본 보시면 요 전에 소유자가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써서 소유권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. 요 사람들은 경매 들어가서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 물건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. 왜 나오느냐? 제가 PD님 처음에 얘기 드렸죠.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싸게 사고 리테일. 리테일을 못 채웠기 때문이에요. 이거 낙찰받아서 내가 뭘 할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야 돼요. 지금은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솔루션을 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할지 무인샵을 할지 뭘 할지를 잘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죠. 그럼 이런 금융위기 같은 이 폭풍 전야인 상태에서 오히려 저희가 좀 이득을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? 말씀 잘하셨어요. 폭풍 전야잖아요. 현금을 보유하세요. 아무것도 좀 하지 마세요. 그럼 대표님은 혹시 준비 중이신가요? 저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. 자, 작년에 12만 건이 경매 접수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폭풍 전야예요. 앞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.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.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, 저가 매수. 자, 두 번째, 리테일. 싸게 사서 채워야 됩니다. 이것만 잘하셔야 돼요. 저가 매수만 잘한다? 소용없어요. 다시 나온다니까요. 저가 매수해서 꼭 리테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런 거 하나씩 제 채널에서 계속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. 그리고 당장은 뭘 하셔야 된다고? 현금 보유하세요. 네.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할 때입니다. 아시겠죠?